리더십 칼리지는 정말로 참 그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목 이성건 총재님께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 우리 로타리의 참 교육을 위한 그런 장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가까워지는 상황이고요. 이 리더십 칼리지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또 사실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못했던 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현실을 딛고 오늘 이 시간까지 리더십 칼리지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을 갖다가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신 것은 우리 역대 총재님들이나 또는 현 승목 총재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오늘 조촐하게나마 종강을 갖다가 맞이하는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우선 우리 승목 총재님께서 우리 리더십 칼리지의 어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한 15분간 강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로타리의 자원봉사와 관련되어진 것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미니 강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걸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앞으로의 리더십 칼리지의 발전 방향이랄까, 또 여러 가지 그런 개선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느끼신 바를 기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토론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그런 만남의 또는 모임의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회기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을 못한 승목 총재 열정이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깊은 그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잘 진행을 해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총재들이 해야 될 역할을 우리 후배 로타리 지도자께 좋은 지도가 된 말씀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잘 끝까지 마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립시다. 로타리 리더십 칼리지는 잘 알다시피 로타리 지식과 교육 여러 가지 방면의 사회 저명 인사를 초대해서 또 강의, 인문, 사회 두루 각 분야를 강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타리 케이스 스터디, 성공 사례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승목 총재님께서 강의를 잘 개설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지구가 더욱 발전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리더십 칼리지 오늘 마지막 종강, 그동안 우리 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중앙 이 취임식할 때 리차이 라타쿨 몇 달 전에 돌아가셨지요. 92세로서. 그분의 스피치 중에 가장 인상적인 로타리 지도자는 없는 듯 있는 사람, 있는 듯 없는 사람. 봉사단체인데 설치지 말라는 거죠. 목에 힘주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솔선수범하라는 거죠. 먼저 그러면 혼신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도달하거든요. 회장이 미쳐서 로또가 되는데 주변에 사람들은 모인다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우리 승복 총재님 아까 보면서 첫 마디가 미국 갔다 서 얼마 되는지 않는데 마지막까지 총재님 고맙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우리 금액이만을 위해서가 아니지요.
우리 3.721 지구의 앞으로 바톤 터치 잘해서 더 발전되는 보다는 우리가 3.721 지구를 되는데 하나의 미끄럼 제 첫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다 같이 성목 총재님하고 학장님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고맙습니다. 차차기로 지명받은 관수 김소리입니다. 앞에 전 총재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까운 시간 제가 더더욱 준비한 얘기도 없는데 인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로타리 지도자님 오늘 종강식과 아울러 또 차기에 또 차차기에 저도 이런 멋진 카리지로 계속 해가지고 로타리 지도자 양성이나 우리 회원들이 자질의 향상에 많은 도움 됐으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를 갖다가 하는 게 리더십 칼리지안 함의를 제가 했는데 지금 이미 제 강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인석 총재님 또 해연 자문위원장님, 예산 총재님 또 우리 감수 우리 차차기 총재님께서 이미 왜 리더십 칼리지가 이게 필요한가, 리더십 칼리지가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미 다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해기에 우리 로타리안들이 뭔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또 그것이 나름대로의 가슴에 우리 로타리의 길을 갖다 좀 열어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인석 김강태 토레인 총리께 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줘 참석해 주신 해연 김종월 자문위원장님, 예산 황우춘 차기 토레인, 간수 차차기 총리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로타리 총재로 지명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총재가 무엇이며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참모인 우리 우학 총장 또 우리 진산 우리 재무님, 청국 실장님 아침에 조찬 회의를 하면서 제 생각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던져놓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하지 않는 길을, 해보지 않는 길을 갖다가 만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이고 누구에게나 두렵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일 옆에서부터 반대가 심했던 것이 리더십 칼리지고 또 로타리아 사랑 실천 프로킹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된 부분이 언양에서 그냥 우리 프로킹을 몇 명이 한번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군가 한 분을 임원을 지명을 해서 준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작은 준비 과정 속에서 또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주변에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영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프로킹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리더십 칼리지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돼서 시작된 게 이겁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 계시는 우리 역대 총재님들께서는 이미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총재로서의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또 훌륭하게 지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로타리 지도자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구에 무엇이 문제고 또 우리 로타리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솔직하게
처음에는 이 총재라는 자리 자체도 좀 두려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좋은 팀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 팀들이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산 총재님께서 이 겸손하라는 말. 로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책임이 아닌가. 내가 맡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을 갖다가 타인하고 하면서 나를 좀 낮추고 배려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비록 화려하게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아마 손가락질을 받지 않지는 않을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타리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생각해서 로타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 제가 로타리를 갖다 하면서 두 가지의 목적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원 정강을 좀 해야 된다. 두 번째 재단 기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회원 정강과 재단 기부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실질적인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는 사실상은 저는 의미가 없지 않는가. 로터리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무엇이겠는가라고 본다면 여기 우리 앉아있는 로타리안 각자가 변화하고 로타리안 각자가 느끼고 로타리안 각자가 타인에게 무언가를 갖다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때 로타리는 발전하는 게 아닌가. 내가 오늘 여기서 뭐 행동을 하면서 주회에서 뭐 네 가지 표준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전혀 네 가지 표준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마 저게 뭐지? 라고 아마 의심을 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스스로의 로타리안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이 타인에게 저런 면도 있구나라고 던져줄 때 그 로타리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고 회원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로타리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혹자는 교육이 뭐 필요하노? 우리끼리 잘 친목 잘하고 말이야 이러면 되지. 주에 잘 나오고 만나서 어울려서 잘 친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나 로타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는 근본적 가치를 갖다 우리 가슴속에 넣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네 가지 표준 강좌 콘테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가지 표준 콘테스트. 우리가 네 가지 표준을 제일 첫 번째가 진실한 건데 진실한 거를 빼놓고 나니까 나머지 뒤에 거는 아무것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첫째 진실하지 않는데 내가 거짓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공평이 나올 수 있으며 선의와 우정이 나올 수 있으며 모두에게 유익해질 수 있느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네 가지 표준을 매번 주회 때마다 네 가지 표준을 하면서 실제 가서 딱 보면은 말도 좀 함부로 하고 또 공정치 못한 부분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가중돼서 쌓이죠. 그건 우리 지구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기하는 로타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DEI라고 해서 다양성, equality, 공정성, inclusive, 포용성. 만약의 경우 우리가 네 가지 표준을 그대로 다 지키고
내 스스로의 행동에서 놓았다면은 아마 국제 로타리에서 이 DEI를 갖다가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칼리지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교육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는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리더십 칼리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시작을 하고 제가 첫 강의를 로타리와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걸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느낄 때 로타리의 삶은 무엇과 닮아 있느냐 하면 바로 기업가 정신하고 살아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뭡니까? 혁신하고 변화를 추구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는, 또 그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나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오는 많은 프로핏을 갖다가 다시 그 지역사회에다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기업가정이죠. 나만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타리의 삶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로타리안들이 열심히 자기 직업에서 노력하고 또 거기서 노는 자기 인컴을 갖다가 조금씩 사회에다가 그것이 모여서 전 세계 지금 소아마비도 박멸에 가까울 정도 하고 또 어려운 곳에다가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로타리안들은 바로 기업가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한 42여 강좌를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그 42여 강좌를 하면서 그 강좌마다 모두 우리 로타리안들 많은 영감을 불어일으키고 새로운 감흥을 줬다. 이렇게는 장담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메시지는 던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감사를 좀 드려야 되겠죠. 우리 윤상구 재단 부이사장님 서울서 내려오셔서 해주셨고, 우리 그 예산 황우천 우리 총장님께서 또 강의를 해주셨고, 또 부리 김용주 총재님, 또 창산 김홍명 총재님, 청강 김준식 총재님, 또 초암 최상 총재님, 그리고 우리 아솔 우경애 연수교수, 또 청천 김홍기 연수교수, 경내 박선동 연수교수, 또 우리 울산클럽의 비범 국광송 그 노타리 지식의 심화에서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울산클럽의 또 청솔 김인택, 그는 본인이 소아마비입니다만은 아주 그 자신의 이야기하고 같이 섞어서 아주 강명 깊은 강의를 또 해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리더십 칼리지를 만들고 또 오늘 총강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던졌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는 없지만 저 스스로는 우리 학장님 수고에 빌어서 하나의 메시지는 던지지 않았겠는가. 또 우리 로타리가 추구하는 바를 조금은 그 가치성을 더 좀 띄워서 한다면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미에 세계대회를 이번에 갔다 왔는데 5240지구 자매지구 현 차차기 총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지구가 좀 크럭간 교류도 좀 이어가고 서로 그 봉사를 같이 크로스해서 좀 더 하자 이런 그 의견을 나눠서 아마 11월 달에 가게 되면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클럽에서 혹시 5240 지구하고 뭐 크럭간 좀 이렇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그런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40분 정도의 해외 총재 또 로타리안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타리에 대한 어떤 그 생각, 그것들이 참 저한테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계대회는 그 개회식과 더불어서 제너럴 세션에서 본회의가 매일 10시에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3번 다 참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홀이 200m 정도가 넘고 폭이 한 80m 되는 그 의자가 놓여 있는데 빈자리가 없어요. 전부 앉아서 같이 하고 중간에 또 여흥이 있으면 같이 춤도 같이 추고 이렇게 하는데 송구스럽게도 우리 한국에서 간 이 로타리안들은 그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회식 때 잠깐 보이고 안 보여서 참 안타까웠고, 또 우리가 아까 인석 총장님께서 올해 금액에 우리 그 재단 기부가 2,700만 불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2위입니다. 우리 한국 로타리 95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그 기록을 갱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로타리 속에서 한국이 좀 없었다. 이거는 우리 로타리 지도자들이 좀 반성을 하고 좀 더 그 역할에 맞게끔 좀 다가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 리더십 칼리지 교육하는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종강을 하지만은 금액위에 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리더십 칼리지와 또 프로킹, 또 탄소 중립을 위한 라이딩 크로스 코리아, 이 부분은 동호회를 중심으로 좀 같이 해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회장님들이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크로스 코리아는 2027년이 한국 로타리 100주년입니다. 그 100주년 때 전 세계 로타리안을 좀 초빙해서 같이 대한민국을 이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총재님들 중에서 한 분에게 좀 조직위원장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반은 승낙을 좀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종강에 인석 총재님께서 좀 참석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로타리안 여러분들이 리더십 칼리지에서 작은 것이라도 느꼈다면 지금부터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더 따뜻하게, 더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릴 얘기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말은 그 라틴어에서 연원이 됐습니다. 라틴어 볼런타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 바로 자원봉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또 많은 또 역사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존재를 했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개인의 선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이웃을 돕는 인간에 대한 작은 관심과 섬김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이 자원봉사는 긍정적 관계를 갖다가 형성하는데 아주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에 심각한 갈등이, 좀 더 강한 표현을 쓰자면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것을 녹일 수 있는, 그리고 보다 냉각되어진 인간관계를 갖다가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러한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켄 브랜차드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새겨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켄 브랜차드는 우리 이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국을 분류하자면은 받는 자와 주는 자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님으로부터 따스한 사랑을 갖다가 받고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노약해지신 어머님을 갖다가 또 우리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바로 우리 그것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켄 브랜차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봉사는 계속해서 격려하고 힘을 쏟게 되면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필요한 힘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어떠한 강압이나 억압,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루어냈을 때 던져지는 그 신선한 충격, 바로 이것이 물질적인 가치하고는 서로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것, 사실 고래도 춤을 추지 않습니까? 이 조련사가 격려하고 칭찬을 하면 말이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봉사를 하는 것을 정말로 좋은 가치로 생각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회가 형성이 된다면 너무나 좋은 게 아닌가. 우리는 어차피 받는 자이기도 하고 주는 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는 자의 입장에 서는 게 좋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받는 게 좋아. 그렇지만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받을 때의 기쁨보다는 줄 때의 기쁨이 더 크답니다. 바로 그것이 스스로의 성취감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 그림표는 아주 많은 심리학 개론 강의에 사용되어지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브라함 H. 매슬로우는 Hierarchy of Needs라고 하는 욕구의 계층제라고 하는 이러한 도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일 하위 단계에 있는 게, 지금 약간 슬라이드가 좀 좋지를 않아서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아래층에 있는 것이 바로 Physiological Need라고 하는 겁니다.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욕구는 모든 동물들에게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Safety Need라든가 또는 Social Need라든가 Esteem Need라든가 한 단계 올라갈수록 점점 더 그
욕구의 깊이는, 높이는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니즈가 뭐냐, 욕구가 뭐냐, 바로 self actualization needs입니다.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갖다가 평생 동안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가장 강한 것이고, 그걸 이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든가 또는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왜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90%, 95% 이렇게 사회에 환원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꿈꿨던 것을 실현시키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식한테, 빌 게이츠는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자식한테 $10,000만 물려주겠다. 뭐 사실상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돈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돈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범인들이 볼 때 $10,000?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건 이 사회를 위해서, 또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번 돈을 기부하겠다, 환원시키겠다 하는 이런 욕구는 바로 이러한 심리적 성취감에서 비롯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코비, 마찬가지로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밀레니엄 셀러로 그렇게 각광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요. 이 스티븐 코비는 섬김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7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도 이익이 되고,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코 내가 수전노처럼, 스크루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크리스마스 이브 가까이 되면. 네, 스크루지처럼 그냥 모을 줄만 아는 사람, 결코 성공할 수 있느냐? 또는 행복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라는 미국의 처음에는 조그마한 항공사였어요. 그리고 로컬 라이너였었어요. 그러니까 지방 항공이죠. 네. 해외로는 나가지 못하는 그런 항공입니다. 뭐 TWA라든가 또는 노스웨스트라든가 페남이라든가 이런 뭐 거대한 국제 항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갖다가 만들었느냐? 바로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허브 켈러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만들면서 나는 즐거운 경영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객은 가장 소중한 가치다. 그들이 즐겁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런 신조로 펀 매니지먼트, 펀 경영이라고 그러죠. 그거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베풀 때 베풀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즐거워할까.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 켈러 회장은 자기가 회사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약간 오버하는 그런 경영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에 의해서 손해를 본 그런 회사 측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되어진 그런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켈러 회장은 그 CEO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 문제 복잡하게 끌고 가지 맙시다. 당신하고 나하고
팔씨름에서 지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모든 그런 손해배상 비용을 물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미국의 유력한 그런 신문이나 방송, 뭐 MBC 방송이라든가 ABC 방송이라든가 CBS라든가 이런 방송,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3대 유력지인 워싱턴 포스트지, 뉴욕 타임즈지, 또 LA 타임즈, 시카고 트리븐 이런 데다가 실었어요. 몇 월 며칠 날 팔씨름을 할 것이다.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 팔씨름 해가지고 문제 해결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흥행이 좋았겠어요. 이 시합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그 상대편 CEO는 이 켈러 회장보다 20살이나 아래였었어요. 연하 40대죠. 그리고 켈러 그 당시 60대였으니까 팔씨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이겼겠죠. 그렇죠? 네. 이 시합을 갖다가 주관을 했던 켈러는 솔직하게 패배를 받아들이고 내가 졌습니다. 모든 걸 내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CEO가 마이크를 낚아채면서 하는 말이 오늘 켈러 회장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겼다는 즐거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심리적 성취가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리고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데 이렇게 타게 되면은 대개 우리가 그 비행기 타면은 금연 방송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장이 지금 오늘 서울의 날씨는 어떻고 줄줄줄 똑같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이 기내 전체는 금연이오니 담배를 피우지 마시고 이런 게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듣지도 않거나 짜증스러워해요. 근데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기내 그 방송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담배 많이 피우시고 싶으시죠? 흡연하시는 분들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참 많이 괴로우실 겁니다. 네, 저희들은 담배 피우는 것 같다가 기내에서 담배 피우는 것 같다가 저희들은 막지 않습니다. 단 장소는 한정시키겠습니다. 우측 비상구를 여시고 날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기내 영화를 보시는데 그 기내 영화의 제목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해서 아주 폭소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뭔가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항공을 이룩함으로 해서 지금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굴지의 항공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가는 항공기에는 이렇게 하와이 가고 싶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즐거운 거예요. 네. 이러는데 흥하지 않을까요? 네. 자, 봉사에 필요한 마인드는 솔선수범이다. 사실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미 육군 보병의 FM, 필드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야전교본. 거기에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게 뭐냐? 지휘자들, 플라툰 리더가 되겠어요. 소대장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돌격 앞으로 이게 이제 전투 그 야전교본에 이제 나오는 돌격 명령입니다. 근데 미국은 플라툰 리더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면 소대장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뒤에 계신 거예요? 아니죠? 제일 앞에 쓴 거죠? 제일 앞에 뛰어나가면서 돌격하면서 자기 부하들을 갖다가 뒤에서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Follow me. 네, 틀린 거죠. 예. 지휘자는 뒤에 서 있고 부하들 먼저 돌격하게 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말아야 되죠. 바로 그게 솔선수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급할수록 둘러가는 여유와 여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미술사를 갖다가
조금 연구해 봤습니다. 서양의 그림입니다. 동양, 우리 한국의 그림입니다. 서양의 그림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모든 공간을 화가가 독점합니다. 맞나요? 네. 근데 우리 동양이나 우리 한국은 화가가 점유하는 공간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봉사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러한 여백과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없다, 그거 내가 이만큼 벌어가지고 이걸 채운 다음에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나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백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정신, 이게 바로 진정한 봉사가 아닌가, 또 값어치 있는 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푸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도와주니까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런 사고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베풀면서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베푸는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역발상 또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판알이 아닙니다. 절대로 계산이 아닙니다. 또 합리적인 이성이 아닙니다. 봉사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정, 저는 참 우리 승목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정의 철학,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그것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바로 그 정의라는 게 여기에서는 EQ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EQ란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다니엘 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골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 지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개 알고 있는 게 뭘까요? IQ라는 거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Intellectual Quotient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머리 좋은 거, 그렇다고 머리 좋다고 항상 인품이 좋고 그리고 정감이 넘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봉사에 필요한 마인드는 이성이라기보다는 감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EQ 정신을 갖다가 이 온 누리에 펼친 대표적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 또 그분들이 남긴 그런 명언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은 분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십니다. 인도에서 콜카타라고 있죠. 거기에서 주로 봉사활동을 하신 그런 분이 되시겠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는 살신성인의 표상으로 이렇게 칭송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빈자의 어머니, 가난한 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만족하셨던 분입니다. 그 공로로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다. 우리 로타리 사대표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진실한가,
결국은 믿음인 거죠. 신뢰. 네.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연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는 바로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믿음을 갖기도 어렵고 그것을 갖다가 열매 맺는 사랑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봉사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뜻인지 참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 분 나이팅게일이라는 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의의 천사 그리고 간호사의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분이시죠. 이분은 실제로 크림 전쟁에서 그 전쟁의 그런 그 참혹한 그런 그 상태에서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말이죠. 몸뚱이에 그야말로 포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그 피를 다 뒤집어 쓰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한 분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간호사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자리가 희생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마련이 될 수 있었습니다. 1859년에 나이팅게일로 인해서 최초로 간호사들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간호학교가 설립이 되어졌고 그것이 발전돼서 우리나라에도 간호대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원에 가면 많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의 생각과 희생이 그리고 봉사가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아름다운 꽃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뇌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일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순응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삶이란 하늘의 멋진 선물이다. 사소한 삶이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천사는 고뇌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고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들이 바로 천사라는 것이죠. 장 앙리 듀냥이라는 분이 계세요. 1863년에 국제적십자위원회, 지금 우리가 이제 국제적십자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갖다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 공로로 1901년에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 처음 받으신 분입니다. 예, 장 앙리 듀냥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돈은 무의미하다. 죽어가는 이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바로 적십자는 전쟁터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전쟁터가 가장 참혹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극명하게 봉사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엘버트 슈바이처죠. 네, 독일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원래 이 꿈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였습니다. 음악가였습니다. 30이 넘어서 뜻을 세우셨죠.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가서 꿈을 이루고 그리고 바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돕는 의사로서 인수를 베풀었습니다.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슈바이처의 봉사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는 안다. 앞으로 진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은 남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찾는 사람들이다. 상당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좋은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훌륭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태석 신부님이십니다. 남수단 톤지의 슈바이처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분이죠. 암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남수단 그 어려운 그런 빈곤한 아동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몸을 갖다가 헌신한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랬어요. 신부님 그러시다 죽습니다. 이제 봉사하실 만큼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그렇지만은 이분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한 것이고 나의 삶은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끝까지 빈곤한 남수단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영화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영화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개봉을 했는데 그야말로 체류가스 맞은 것처럼 영화관이 완전히 그냥 울음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 되겠습니다. 봉사의 또 다른 형태가 바로 기부입니다. 더불어 나누는 사랑의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의 재산을 98% 사회적으로 환원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 역시 빌 게이츠 재단에 자기의 재산을 90% 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세계적인 갑부인데요. 예. 우리 한국에도 빼놓으면 좀 서운하겠죠. 그렇죠? 네, 한국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서전농원의 김병호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게 줄 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의 한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기부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성김의 봉사활동 분야는 상당히 다양하죠. 여기에 지금 제시한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게 고령자, 장애인 등의 신변에 대한 서비스로서 입욕, 배설, 청소, 심부름하기 등, 또 스포츠나 교육, 문화 등에 있어서의 자원봉사활동, 또는 상담과 교류, 지역활동, 환경보존 및 미화, 모금활동 등등등등. 뭐 제가 집어넣으려니까 칸이 없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성김의 봉사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장 하기 어려운 3D 업종을 갖다가 봉사자들이 그 자리를 메꾸는 겁니다. 로타리 4대 봉사, 뭐 우리 역대 총재님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1926년에 영국의 런던 로타리 클럽의 회원이었던 시드니 파스칼하고 비비안 카타가 로타리 봉사활동을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운영해 나가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 로타리 4대 봉사 분야가 클럽 봉사 분야, 직업 봉사 분야, 사회 봉사 분야, 국제 봉사 분야입니다. 1927년에 토론 끝에 벨기에의 오스트멘트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로타리 4대 봉사 기준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RI 정관에 정식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오늘날 로타리 활동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클럽 봉사는
뭐 여기에 계신 분들 너무 잘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회원들이 친목을 고양하여 봉사의 이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 클럽 봉사는 로타리 4대 봉사 중 가장 기초적인 봉사활동. 두 번째는 직업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천직, 거기에서 베풀 수 있는 봉사죠. 가장 손쉬운 봉사이기에는 자기의 직장이다. 자기의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또 직업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고 직업 사명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정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사회봉사입니다. 로타리안들이 초하의 봉사를 구현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로타리안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공익에 봉사하기 위한 헌신이고 사회적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봉사는 친목으로 시작돼요. 직업봉사에 눈뜨게 되고 그것이 사회봉사로 전개되고 마지막으로는 국제봉사로 꽃피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로타리안이 선의를 기원하고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 바로 로타리 국제봉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봉사 요즘에 아주 많이 필요로 되죠?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바로 이러한 이상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3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기부된 재대응 기금이 바로 그러한 노력의 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 또는 전쟁 희생자 발생 지역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그 돈들이 지금 얼마가 모여졌다고요? 이 기간 동안에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억에서 한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돈이 모금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380만 달러에 달하는 128건의 재대응 보조금이 로타리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즉 피난민들에게 드릴 물, 음식, 쉘터라고 해서 쉼터, 의약품, 의복과 같은 필수 품목이 바로 이 보조금 내역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로타리 재단은 이 기부금을 우크라이나 안팎의 인도적 지원에 계속 사용해 나가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그 조그마한 돈, 그 조그마한 기부금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포스터들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이 국제봉사에 그리고 국제기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로타리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지지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로타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바로 여기에다가 기부를 해라 하는 그러한 또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영국하고 아일랜드 지역의 로타리 협회에서 내놓은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그런 재앙을 갖다가 털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기금이다. 이렇게 또 포스터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구는 지구촌이에요. 우리 옆집일은 잘 몰라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은 더 잘할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동전 집어넣는 거, 네, 다임, 컬러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모금을 열심히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크라이시스를 갖다가 우리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분들도 지금 나와서 여기에 이게 지금 물바게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런 모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됐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지그 지글러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We'll see at the top.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급해요. 지금 사무실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근데 높은 빌딩이에요. 그래서 딱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타고 올라가다 보면 늦을 것 같아요. 옆을 딱 보니까 옆에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비상계단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옥상에 올라가는 거, 내가 사무실에 올라가는 거는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만 모여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늦게 내려온다고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는 길, 위에 있는 사무실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택하지를 않고 쉬운 길로만 올라가는 그러한 이성적인 합리적 판단만 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계적 동물이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에서 만나는 거는 계단을 올라오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오건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네,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매튜. 네.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자라는 얘기죠. 결국 봉사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봉사는 남이 모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다 하는 그런 말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거고요. 공자께서는 지금서부터 한 2500년 전 분이신데요.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반수사음수로 곡괭이 침질에도 낙엽 제기 중이고 부이 부차기는 여 부운이다. 바로 논어 수리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거친 밥을 갖다가 물에 말아서 먹고 내 이 팔을 갖다가 굽혀가지고 베개를 삶더라도 바로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요 뒤에 얘기는 결코 의롭지 못하게 얻은 부와 부귀는 나에게 있어서는 마치 뜬 구름과 같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부귀는 뜬 구름과 같은 것이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문 공부하면 제일 먼저 논어 학위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이 얘기입니다. 인부지불운이면 불역분자호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화내지 아니함은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봉사함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화내지 아니함은 그 또한 군자가 아닐까요? 제가 본 강의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가 종강을 하면은 책도 이렇게 좀 던지고 그렇게 어떻습니까? 이거 1년 동안 한 40여 강을 강좌를 했는데 느낌 바 또 앞으로 이랬으면 좀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자울 우리 현대 아주 열심히 참석했는데 한번 최우수도 보고. 고사인대 참석했습니다. 지난번에 다룬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로타리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건 잊어두고
그냥 해실만 조사하면서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계기를 해서 리더십 칼리지를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로 또다시 돌아보고 부처에 또다시 집중을 해가지고 또 우리 로터리 해프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에도 정말로 좋은 뜻으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정말 부탁이 생각하고요. 이 자료가 저희들이 사실상은 저희는 이번에 신입 오리엔테이션 때 활용을 했었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다운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교육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 못한 회원도 있고 또 그것도 보고 배웠을 때 나름 뿌듯한 마음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운받기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탁을 드려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누구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보다 더 우리 회원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에 국제 로타리 3721 지구 방송단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는데 그게 다운이 조금 어려운가요? 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어떤 그걸 휴대폰이나 이렇게 공개까지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버스 안에서 이동을 하면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 녀석이 떡이 있는 부분이 사실상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활용이 잘 된다면.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그걸 열고 공유를 해서 카톡으로 받아서 그 카톡에서 열면은 쉽게 좀 놓을 수 있을 건데 그건 한번 우리가 지금 오늘은 여기에 이 보조 마이크가 있어서 이 음성이 그대로 잘 들어가는데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이 처음 하다 보니까 열악해서 이런 보조 마이크가 없어서 음성이 좀 잘 안 들어간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총재로서 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네 가지 표정 콘테스트 출전하신 우리 수경 우리 회장님, 발을 갖다가 깁스를 해가지고도 전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본편지 로타리 클럽 회장 수경 오명진입니다. 처음에 그 리더십 칼리지를 시작했을 때 저도 역시 지금 로타리에 몸담은 지는 조금 기간은 됐으나 또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배우고자 참여를 했다가 플로킹만큼은 참석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종강식에 오니까 왜 몰랐을 때 처음 시작하기 전에 모르는 부분을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장을 맡아오면서 또 배운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직접 해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의 또 강의가 저한테는 너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고 진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게 크네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리더십 칼리지를 하면서 우리 로타리가 지역사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그 지역사회를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봉사가 실제적으로 정의 있는 봉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울산 지역을 좀 알리는 데다 초점을 두고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점은 좀 못한 게 좀 아쉽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혜 우리 회장님 늘 열심히 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대구 로타리 보혜 박정호입니다. 조금 전에 본편지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로타리 회원으로서 활동한 지는 이제 7년째 정도 되는데 사실 로타리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냥 봉사단체라는 것만 알고 뭐 우연히 이제 또 이렇게 1년간 회장 역할을 하면서 이 리더십 칼리지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주셨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회원님들께서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이렇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제 저도 몇 번 안 빠지고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또 개인적으로 참석을 못했을 때도 있었지만
거의 참석하는 인원들이 너무 적어서 굉장히 아쉬웠다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게끔 각 역할을 이제 회장님들께서 많이 각 클럽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좀 전에 이제 학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제 강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봉사가 아닌 내 스스로 하면서 그냥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화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로타리안이 되었으면 하고 저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보다는 혹시 그 한해기를 같은 리더십 칼리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또 다른 것도 그렇고 조금 이 부분은 조금만 좀 이렇게 개선되면 좋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게 누구 있으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좀 누구 한번 말씀을 어떨까요? 우리 동현 우리 참 땀을 많이 흘리고 했는데 개선할 점 그런 게 없을까요? 혹시? 그 리더십 컬리지 종업식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저희 클럽 같은 경우는 조금 저런 게 있는 게 뭐냐면 한 5년차 미만 되는 회원들이 반 이상 미만 회원들이 오히려 반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노타리의 변화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러니까 옛날 저도 한 17년 차에 적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생각한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젊은 한 5년 차 되는 사람들의 그 미만 사람들의 그 노타리 적응, 변화에 대한 적응, 그 다음에 물론 그 오래된 그 사람들의 그 노타리에 대한 그 젊은 사람들의 적응도 있지만은 그 지금 변화하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노타리 변화에 대한 그 회원들의 적응 그런 부분에서 이 칼리지 와가지고 오늘 그런 이야기 좀 나오는 부분에서도 우리 좀 총장님이나 뭐 총재님이나 그다음에 좀 학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적응되는 그런 부분도 귀에 살짝 들어오고 있는데 그 칼리지 종합시험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자율 이게 마음바가 어디가 좀 보급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은 조금 더 다크들에서 활용하기가 자기나 뭐 이런 회장들이 활용하기가 좀 쉽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혹시 그게 가능할 수 있다면은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저걸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 변화는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타리도 저도 처음에 이게 연수 협의회를 하면서 지나고 나니까 교육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좀 더 실질적인 그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정리되는데도 좀 같이 저도 공유를 좀 하려고 그러고 한 가지 로타리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우리 트레이너 총재님한테 참 이렇게 굉장히 감명을 받고 어제 당신께서는 남부 로타리를 가신다고 해서 저는 사실 차기 총재가 이제 좀 취임식에 주중이 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남부 로타리 왜 가실까? 직접 특별 대표를 하셨으니까 98년부터 계속 안 빠지시고 클럽을 챙기고 이렇게 하면 저도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참 반성하고 좀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지도자님들은 클럽을 만들고 회원을 입회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원에 대한 뭔가를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좀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인석 총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까? 아까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로타리는 뽐냄이 아니고 서로 배려하고 내가 좀 더 낮은 자세로 같이 안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리더십 칼리지뿐만 아니고 이걸 좀 실질적으로 특히 글로벌 봉사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회가 된다면 좀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학장님 다시 한번 더 고생하셨습니다. 연수 교수님들도 고생하셨고 우리 우학 총장님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도 이 리더십 칼리 때문에 일이 많아서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사무국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총재님들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리더십 칼리지 2021-22 회기의 리더십 칼리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